전동 킥보드 카페에서 반역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 유저입니다. 제가 전동 킥보드에 입문하게 된 건요, 출퇴근 목적으로서 구매한 게 큽니다. 그 당시에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포켓 매거진이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알게 됐고, 전사모라고 하는 커뮤니티도 그 당시에 처음 알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 아이디를 정말 별 생각 없이 지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다면은 그런 닉네임을 사용하지 않았을 텐데, 일단 출근 목적으로 구입했던 만큼 10인치 듀얼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기체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가고 타면 탈수록 좀 더 편한 걸 찾게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타본 기체가 좀 많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여러 번 기기 변경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체를 확인하면서 이제 현재는 타고 있는 게 크루스 NF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제가 이 제품을 처음 보자마자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어요. 왜냐면은 전동 킥보드에서는 듀얼트론급이 정말 마감이 좋은데 그 마감을 따라올 업체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마감을 따라잡을 기체가 드디어 나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감이 너무 훌륭했거든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옵션들도 되게 훌륭했고요. 뭐 튜닝을 따로 할 게 없었다는 거에서 정말 큰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튜닝은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다른 기체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가 반드시 사야 되는 방향으로 기체가 설계됐다는 느낌이 좀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 NF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라이딩 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나와서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중 하나가 브레이크예요. 유압 브레이크가 줌 브레이크를 많이 쓰고 있어요, 현재 킥보드 업계에서. 그게 가격이 싸고 제동력이 나름 괜찮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퀄리티나 이제 품질이 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저도 줌 브레이크 여러 번 사용을 해보니까. 근데 이번에 NF에 들어간 유압 브레이크는 시마노랑 스램에서 자주 쓰는 그런 캘리퍼와 브레이크 레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브레이크 감도가 굉장히 훌륭했고요. 전자 브레이크를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유압 브레이크 제동력을 굉장히 따지는 편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충분하고도 넘칠 만큼 제동이 확실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직진성을 잃지 않습니다. 이게 킥보드 타는 사람들이 와블이라고 부르는 현상은요, 그냥 핸들이 털린다는 의미인데, 이 NF는 구조적 특성으로 그 현상을 거의 완벽에 가까이 잡았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세상에 완벽한 기체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기체들 중에서 그런 핸들 조향감을 보여줬던 기체가 얘가 처음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썬더나 울트라 같은 듀얼트론에서 좋게 평가하는 스로틀 감도는 미니모터스랑 아이카봇이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그 스로틀 감도를 그대로 가져왔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좀 더 부드럽게 세팅된 감이 없잖아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주행하든 마음에 들었고, 서스펜션 작동도 굉장히 충격 흡수가 잘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매그넘 같이 푹신푹신한 서스펜션의 느낌은 아니에요. 약간 주행을 하면서 만나는 충격에 대한 확실한 피드백이 되는 서스펜션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전자 브레이크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상황이 아니라면요. 제동이 충분한 킥보드는 전자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주행을 할 때 앞뒤 브레이크가 전부 다 잡히면은 코너링을 할 때 굉장히 불안해지는 것도 있고요. 애초에 전자 브레이크 자체가 그렇게 좋은 시스템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기본 제동을 커버하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억지로 역회전을 하는 방식이라서요. 나중에 모터 수명에도 별로 좋지 않은 건 사실이고, 어느 정도 상황 대처를 할 때 좀 위험한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뒤 브레이크를 따로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유압 브레이크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사용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속력을 줄이면서 코너링 할 때는 뒷브레이크만 잡습니다. 뒷브레이크로 약간의 감속과 함께 코너링을 하는데, 문제는 전자브레이크가 있는 기체들이 이걸 독립적으로 지원을 못 하다 보니까
앞뒤로 그냥 브레이크가 다 잡혀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속도가 확 줄게 되고, 그럼 이제 코너링을 정말 짧게 돕거나 아주 천천히 돌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 브레이크를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NF를 타면서 좋았던 점은 일단 기체 자체가 신뢰감이 간다는 거였어요. 앞서서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던 마감 부분은요, 정비를 따로 필요하지 않게 하는 하드록 볼트 같은 것이 적용돼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기체에 대한 신뢰도가 다른 기체에 비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 마음에 든 건요, 홀딩을 했을 때 핸들봉을 들고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까지 나왔던 10인치 듀얼 기체들 중에서 디자인이 좀 독립적인 제품들은 핸들봉이 폴딩을 해도 고정이 안 되다 보니까 몸체를 들고 이게 움직여야 됐는데, 이게 생각보다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N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위패드에서 많이 보던 그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딱 고정이 되다 보니까 들기도 편했고 공간 차지를 하는 것도 작아서 좋았습니다. 전조등과 후미등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밝게 세팅돼 있고 따로 추가적인 튜닝을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게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윌리바랑 후미등 디자인도 굉장히 잘 어울렸기 때문에 그것도 마음에 들고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NF의 주행감은 일단 제가 타온 기체가 많기 때문에 좀 두루뭉실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은 제 기준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깔끔한 주행성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군더더기가 없다? 노면이 좋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속도를 내도 이 핸들이 불안하다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핸들이 털린다고 해서 댐퍼를 달거나 혹은 뭐 조향축을 좀 무겁게 만들거나 하는 방식으로 좀 많이 잡고들 있어요. 근데 이 기체는요, 조향이 굉장히 쉽게 되기 때문에 가볍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속에서 주행할 때 안정감이 참 남달라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면요, 상체는 가만히 있는다는 느낌이 강해요. 상체까지 충격이 안 온다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기체를 타고 있을 때는 속도를 낸다는 거에서 거부감을 느낄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나왔던 10인치 기체들은 어느 정도 속력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와불이라고 하는 증상이 안 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주행 스타일이나 혹은 힘을 주는 방향이나 이런 걸 바꿔가지고 없는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이 기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정말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서스펜션은 조금 특별합니다. 일단은 이 기체가 캐스트 각도가 10도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근데 구조가 보통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캐스트 각도가는 핸들복 각도랑 그리고 조향축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거의 그냥 붙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 NF 같은 경우에는 그 조향축이 핸들봉보다 더 뒤에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 캐스트 각도는 10도가 넘습니다. 거기에 서스펜션이 눌리면서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휠 베이스가 늘어나요. 이 휠 베이스가 늘어나면요, 직진 안정성이 좋아집니다. 직진 안정성이 좋아지면은 당연히 고속에서 장애물을 만나거나 턱을 만났을 때 흔들림이 좀 덜하다는 의미죠. 앞쪽 서스펜션은 타미랑 많이 비슷하게 보이실 거예요, 겉으로 외형을 봤을 때는. 근데 구조나 서스펜션이 먹는 모습을 보시면은 타미랑은 아예 스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뒤쪽 리어 서스펜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C자형 서스펜션의 뒤쪽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뒤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스펜션 방식으로서 구동을 합니다. 물론 장점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단점도 조금 존재했었어요. 일단 킥스탠드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게 불편하거나 못 쓰겠다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약해 보이는 건 사실이고 고정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사용하면서 기체 무게를 못 견뎌가지고 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혹시라도 누군가가 킥스탠드 세워져 있는 거를 실수라도 건들게 되면 넘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봤어요. 두 번째로 아쉬웠던 점은 서스펜션 특성상 아주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 오일 스프링 서스펜션이 충격을 받고 다시 되돌아온 과정에서 소리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서스펜션이 한계치에 다다라서 쇳기에 부딪히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서스펜션이 눌렸다가 다시 복귀할 때 강한 탄성으로 다시 복귀하면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걸 제외하면은 솔직히 지금까지 타본 거에서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